오늘은 죄 없는 새 모녀를 아무 이유 없이 무참하게 살해한 김태현 사이코패스의 관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 사주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생년월일이 96년 11월까지만 나와 있고 날이 나오지가 않아 있어서 사주는 볼 수가 없고요. 관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이코패스나 그 소시오패스나 어느 정도는 그 일맥상통한 면이 좀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 소시오패스들은요, 이렇게 아무 원한이랄까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원한을 갖죠. 아무 쓸데없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분개를 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 주변에서 보면 뭐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가볍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사람 또 인상이 좋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합니다. 벌써 약간 똘끼가 있다 싶으면 그 사람 외모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단은 멀리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정말 화를 내야 될 거 있잖아요. 불의를 보면은 꾹 참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참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꾹 참습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사람을 괜한 그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이고 형제고 간에 상대하고 뭐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를 봐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상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선은 관상을 자세히 보기 전에 나무 위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부산광역시에서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이사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강남구에서 나왔으며 대학은 진학하지 않았다. 노원 새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로 서울특별시 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2021년 4월 5일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었다. 범행 직후 이틀간 피해자 집에서 머무르며 식사를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 등을 꺼내 먹었다고 알려졌다. 이후 자해를 해 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서울 노원경찰서에 송치되었다. 자해를 했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 좀 양심은 있었다는 얘기인가? 과거 2차례의 성범죄와 모욕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 3범의 전과자로 밝혀졌다. 벌금형만 받았던 모양이네요. 2015년에는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죄로 처벌, 2019년에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로 처벌, 2020년에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음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처벌받았다. 김태현은 전역 후 딱히 직업이 없었으며 2년간 PC방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으나 하루 만에 힘들다면서 그만두고 도망갔다고 한다. 김태현을 고용했던 PC방 사장은 평소 순진하고 착한 것처럼 보였으나 단순 계산을 못하고 또래 아르바이트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지능과 사회성이 떨어져 보였다고 한다. 화나면 벽을 주먹으로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김태현이 PC방에 있는 현금을 4-5차례 훔치기도 했다고 증언한다. 도벽이 있는 사람들은, 푼돈이라도 이렇게 손대는 사람들은 일단은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태현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창시절 다혈질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한다. 게임할 때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심하게 화를 내며 누군가를 때리는 신용을 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장난치다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격분하는 경우가 있어 왜 이런 포인트에서 화를 내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고 한다. 김태현 훈련소 동기의 증언에 의하면 김태현이 군생활을 하는 동안 속옷이나 활동복 같은 물건들을 훔치는 도벽이 있었고 허세와 자존심이 셌지만 훈련소 생활은 순탄했다고 한다. 간헐 도둑 정도인 줄만 알았으나 사건을 알게 된 이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충격 받죠. 군대에서 이 도벽도 있고 좀 이랬을 텐데 가만 놔뒀겠냐고. 뭐 얼차례라든지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인 걸 나중에 알게 됐으면 식겁할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완전히 그 사람을 완전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잡는 경우, 쥐잡듯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코패스 성격이면서 그런 거를 다 감내를 했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네요. 그의 증언처럼 김태현이 평소 다혈질적인 모습이나 도둑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순탄했다는 주변인들의 평가를 보아 강자에게는 약하나 상대적 약자에게 분노와 폭력을 휘두르는 이중적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소시오패스 특성이 그거죠. 강자한테는 약하고, 그러니까 군대 생활은 강자가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엄격한 계급이기 때문에 강자에 의해서 군림되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데서는 오히려 적응을 잘 하는데, 이런 아무것도 제어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적응을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주에 보면 이제 관이 좀 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관이 세면은 식상은 당연히 죽겠죠. 예, 뭐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식상이 없는 거는 사이코패스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분석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2021년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 포토라인에서 본인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실제 얼굴을 공개하였다.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으나 영상을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없는 태도로 보인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분명하게 응시하고 마스크를 벗는 등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은 아니며 지적 능력이 떨어져 보인다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연습을 꽤 해서 온 사람 같았다 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김태현은 검찰로 송치됐으며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곧 기소가 진행될 예정이다. 1번을 한번 보면은 PC방에 있는 현금을 4-5차례 훔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추가 설명이 나와 있네요. 후에 사장은 김태현이 젊은 날 전과가 생기면 인생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살가운 태도로 다시 오지 마라고 했고, 김태현도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고 사장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잘못 건드렸다가 여기서 큰일 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관상을 보면은요, 이게 제가 그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관상을 제가 몇 번 많이 올렸잖아요. 많이 올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특징하고는 그렇게 많이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죠. 첫째로 일단은 귀가 칼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귀가 부처님 귀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상가들이 봐도 얘는 참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얼굴이 좀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인상이 또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인상이 좋다, 연약하고 부드러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약해 보인다는 거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거든요. 이 말하자면은 선인장은 가시가 있지만 속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죠. 겉이 말랑말랑하면요 속은 또 딱딱합니다. 조개 같은 것도 그렇죠. 겉은 완전 딱딱하지만 속은 말랑말랑하죠. 겉이 딱딱하고 겉일수록 속은 말랑말랑한 겁니다. 그런데 겉이 만약에 말랑말랑하다, 뭐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은 거 있잖아요. 복숭아 겉이 말랑말랑하죠. 속은 엄청 딱딱하잖아요. 예, 씨가 엄청나잖아요 그게. 근데 그 씨는 또 딱딱하잖아요. 그 씨 안에 있는 그 복숭아 또 씨가 있잖아요. 그건 또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트처럼 겉이 부드러우면 속은 강해지고, 속이 강해지면 또 그 안에 속은 또 약해지고, 음과 양이 계속 그 교차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유순하고 부드러워 보인다고 해서 이거 사람 함부로 막대하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는 무척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는 부모 형제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그 부모 형제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면은 너무 부모 형제들이 그 외모도 나긋나긋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왔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결국은 뒤통수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눈매를 보면은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소시오패스는 웃는 얼굴이라고 했죠.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눈이요, 보면은 전혀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슬픈 거, 화난 거, 뭐 이런 거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무표정인데 살짝 웃고 있는 듯한 눈매거든요. 그게 사회생활하기는 좋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좋게 보니까, 호감형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게 소시오패스의 그 눈매가 그래요, 원래. 그래서 사기치기가 딱 좋죠. 그 사람 뭐 좀 기분 나쁜 말 해도 웃고 있고, 뭐 비상하는 말 해도 웃고 있고, 뭐 이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좋게 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기꾼들이 눈매가 이런 눈매를 가지게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인터뷰하는 영상을 안 올리고 사진만 올렸는데 인터뷰하는 내내 보면 그게 더 드러납니다. 눈이 서글서글한 게 완전히 웃고 있는 눈이에요. 자기 자신으로는 숨 쉬는 것조차 괴롭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눈이 웃고 있어요. 이 사람 눈물을 흘려도 눈매가 계속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의 사진을 좀 보면은요 눈이 너무 동그랗죠. 예. 왠지 모르게 그렇다고 300안이나 400안은 아닌데 지금 좀 컸을 때는 눈이 그렇게 동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좀 어렸을 때 보니까 눈이 너무 동그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동그란 눈은 관상학적으로 좋게 보는 눈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